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재미를 뽑아내야 하는 핵심적인 장면들인데 그냥 이상하기만 하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바이러스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인지 뭔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흔들다리 효과처럼 그냥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7일 개봉 한국 영화 바이러스입니다. 예전에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SF 호러 장르의 영화가 있었죠. 1999년도 영화, 제이미 리 커티스 주연. 바이러스라는 제목 자체가 뭔가 으스스하고 불길한 호러 장르틱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한국 영화 바이러스는 영화 시작할 때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핑크색으로 뜹니다. 이 영화는 전혀 호러 쪽이 아니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 쪽의 영화예요. 굳이 장르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왜 굳이 라는 말을 덧붙였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장르적인 재미가 약했습니다. 그냥 재미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감상은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영화로 느꼈고요. 영화의 톤은 확실하게 로맨틱 코미디의 톤이거든요. 그 분위기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로맨스는 로맨스대로, 코미디는 코미디대로 그 장르 쪽으로 재미있는 내용이나 장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한데 너무 약해.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되게 재기 넘치고 참신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디어로 완성된 영화는 너무 얌전하다. 통통 튀는 그런 재기발랄함이 보이지가 않았다. 이런 점이 매우 아쉽네요. 스포일러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선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주인공이고요. 연기한 배우는 배두나입니다. 이 영화가 2019년에 촬영한 영화예요. 창고에 5월에 묵히고 있다가 거의 6년 만에 개봉하는 영화. 6년 전에는 배두나가 아직 30대이던 시절입니다. 아무튼 이 텍선이라는 주인공이 직업은 번역가이고 정확히 나이가 나오지는 않는데 뭐 배우 나이랑 비슷하게 설정된 캐릭터겠죠. 아직 미혼이라서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닥달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장면이 소개팅입니다. 그런데 소개팅 상대가 지각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그리고 밖에 비도 내리고 급하게 와서 매무새도 막 흐트러진 상태인 거야. 이 소개팅 상대의 이름은 수필이고 배우는 손석구입니다. 2019년이니까 손석구가 지금처럼 엄청 유명한 스타가 되기 전이죠. 이 영화에서 출연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초반에만 잠깐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상대가 도착했으니 소개팅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싱글이잖아요. 텍선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수필은 손석구가 연기하니까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행동들이 왜 싱글인지 알겠다 싶은, 소개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다 하는 거야. 뭐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학시 같은 그런 나쁜 사람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찐따 같고 눈치 없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점수 깎아먹는 말과 행동들만 하면서 몇 분 정도 앉아있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버려요. 텍선이도 아주 기뻐하며 네 어서 가세요 하고 보내버리고 그렇게 소개팅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지나서 수필이 텍선의 집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소개팅 주선을 한 게 텍선의 여동생인데 참고로 여동생 역 배우는 김예원입니다. 이분도 특별 출연으로 잠깐 나와요. 수필이 텍선의 집으로 온 건 여동생이 불러서 온 것 같아요. 언니하고 좀 진전시켜 보려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소개팅도 최악이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텍선이 불편해서 그냥 가라고 해요. 그런데 수필은 알겠다 대답은 하는데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가고 다시 앉는 거야.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해. 뭐 집에 단둘이 있다고 나쁜 짓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나사 빠진 것 같은 행동을 계속 하면서 뜬금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고 너무 부담스럽게 거리감을 막 좁혀오는, 되게 상태가 이상해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일을 겪고 다음 날이 되는데 일어나니까 텍선이도 뭔가 기분이 이상해. 묘하게 들뜨는 기분. 그때 초등학교 동창인 남사친의 문자가 와요. 이 문자는 매일 보내는 단체 문자야. 자동차 세일즈 하는 친구라서 그런 홍보 문자를 매일 단체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오는 아무 의미 없는 광고 문자 같은 건데 그런 문자를 봤더니 냅다 그 남사친을 만나러 가버리는 거야. 엄청 예쁘게 꾸미고. 앞서서 수필의 행동도 그렇고 지금 텍선의 행동도 그렇고 이거는 바이러스에 걸린 증상인 거예요. 수필의 직업이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본인이 연구하던 바이러스에 본인이 걸려가지고 그걸 또 텍셀에게까지 전염을 시킨 거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설정이 좀 복잡하고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대충 정리하면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 그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사람의 기분이 업되는 거야. 도파민 터지는 것처럼. 중간에 어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단체로 감염이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춤판이 벌어져요. 막 그렇게 신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성적인 상대로서의 느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바이러스에 주인공 텍선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균 박사라고 김윤석이 연기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바이러스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텍선과 이균 박사가 만나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텍선 몸 안에 있는 항체를 이용해 우울증 치료제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걸려서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고 그 후 얼마 못 가서 사망하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예요. 다행히 공기 감염은 되지 않고 침이나 뭐 이런 타액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혈액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텍선이 감염
감염될 때도 수필이 먹다 남긴 오뎅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서 그 상처로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죽게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데도 후반에는 약간 재난 장르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전체적으로 장르 전체성이 모호해요. 이 소재의 아이디어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이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 나사 빠진 것 같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코미디의 재료로서 꽤 괜찮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화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이상하기만 하고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그나마 중간에 감염된 사람 10명 나올 때 그 중에 염혜란이 있거든요. 그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연구소로 다 데려오는데 연구소 소장이 김희원이에요. 염혜란이 김희원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엉겨붙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염혜란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가장 코미디 연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나마 염혜란이 나오는 장면에서 코미디의 농도가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이런 장면들조차 그다지 웃기진 않습니다. 제가 본 극장에는 관객도 거의 없어서 다른 분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입꼬리가 미동도 안 했어요. 사실상 웃기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럼 코미디 장르로서의 재미는 없는 거고 로맨스 영화로서 재미는 있느냐? 텍선을 상대로 남자가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부 바이러스에 의한 감정이에요. 처음 상대인 수필은 텍선은 안 좋아하는데 수필이 바이러스 때문에 텍선한테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 2명은 텍선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들이대는 상황인데 가수 장기하가 텍선의 초등학교 동창 남사친으로 나와요. 연우라는 이름이고요. 그런데 연우도 수필보다는 출연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텍선하고 엮이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필이 텍선하고 있는 장면도 그렇고 텍선이 연우하고 있는 장면도 그렇고 바이러스 때문이긴 하지만 한쪽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걸 절제하지 못한 채 들이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 로맨스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약간 19금 쪽의 로맨틱 코미디였다면 더 재밌는 상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끈적한 로맨스의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웃긴 코미디의 느낌도 아니고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재미를 뽑아내야 하는 핵심적인 장면들인데 그냥 이상하기만 하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바이러스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인지 뭔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흔들다리 효과처럼 그냥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텍선과 엮이는 세 번째 남자가 김윤석이 연기한 이균 박사거든요. 이균 박사가 사실상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텍선과 이균 박사가 엮이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긴 하죠. 다행히 이균 박사와 텍선이 함께 있는 장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특히 앞에서는 그냥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텍선의 행동들이 이균 박사를 상대로 할 때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대로 로맨스물의 여주인공다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 배우가 김윤석이다 보니까 배두나와 김윤석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거든요. 물론 그런 나이 차이 때문에 배두나의 연기가 더 그런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시 제대로 몰입도 되고 감정이입도 되는 그런 잘 어울리는 로맨스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 감상으로는요. 텍선이 이 바이러스에 유달리 강한 체질이어서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고 항체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만드는 데까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가서는 약간 재난 장르 영화처럼 되면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느낌이 많이 약해집니다. 앞에서 재밌는 내용이나 장면을 많이 뽑아놨다면 후반에 이런 방향으로 빠져도 그럭저럭 전체 밸런스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코미디나 로맨스 장면들이 큰 임팩트 없이 얌전하기만 했고 그러다가 뒤에서 재난 장르 같은 진지한 내용이 되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다지 재미가 없다는 인상으로 남게 되네요. 이 영화에서 그나마 건질만한 장면들은 배두나가 그래도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다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분량이 있기는 하고요. 초반에만 나오는 손석구가 너드 찐따 연기 보여주는 장면 크게 웃기지는 않지만 범죄도시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염혜란이 나오는 장면들이 그나마 코미디의 농도가 높은 장면이라서 크게 웃기지는 않아도 소소하게 재밌다 정도의 감상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소재의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얌전한 영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미디든 로맨스든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재의 재미를 잘 살린 꽤 괜찮은 영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다소 아쉬운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네요. 네, 한국영화 바이러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